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중부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8명의 학생이 동시에 자퇴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상장 벽을 도배했던 우등생이었고 또 한 명은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충격에 빠졌고 학부모 단체는 교장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은 교육 붕괴의 서막이라며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의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쳤고 SNS에는 수많은 루머가 퍼졌습니다. 약물인가 집단 자살 시도였다는데 이상한 종교 단체에 빠졌다던데. 심지어 FBI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고 수업을 잘 따라갔으며 전혀 문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단 한 명이 한 문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린 더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을 단체로 학교를 떠나게 만든 배경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단 한 번의 7일간의 여행. 그 여행이 끝난 후 학생들은 더 이상 미국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하몬드 스프링스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그 학교엔 평소와 달리 올해 유난히 유럽 수학여행 대신 아시아 국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 처음 이 결정이 발표됐을 때 학생들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 일본을 원했습니다. 당연히 도쿄 아냐? 스시, 애니메이션, 온천까지 완벽하잖아. 한국? 좀 위험하지 않아? 거기 전쟁 중 아니야? 난 매운 거 못 먹어. 한식은 그냥 안 맞을 듯.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누가 봐도 미국 중심주의 그 자체였던 한 여학생, 조안나 베넷.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우리 미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서울 외곽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스스로 자처한 K- 교육 전도사로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모든 시작은 그해 봄.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공항의 공기, 사람들의 말투, 도로의 질서, 학교의 시스템, 그리고 뜨거운 갈비찜이 담긴 스테인리스 식판 하나가 조안나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안나 베넷. 일리노이주 외곽의 하몬드 스프링스라는 작고 조용한 교회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미국 청소년의 표본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소방서의 중간 관리자, 어머니는 중학교 영어교사. 가정은 화목했고 주말마다 교회에 다니며 예절 교육도 철저히 받은 덕분에 조안나는 늘 어른들이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학급 대표를 맡고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죠. 지역 청소년 리더십 캠프에 2차례나 참가하며 나중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엔 조용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안나는 미국 이외의 세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고 세계 역사를 배울 때조차 미국이 중심인 이야기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책장엔 링컨 전기와 케네디 어록이 꽂혀 있었고 유럽은 문화유산의 무대로 아시아는 경제 성장한 나라들 혹은 위험지역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녀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최고잖아.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14살 때였습니다. TV에서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을 때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걸 보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좋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한류, 드라마, 케이팝, 그저 틱톡에서 잠깐 유행하는 콘텐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북한 근처? 하고 반사적으로 대꾸하곤 했죠. 그런 조안나가 가장 기다리던 건 유럽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1년에 한 번 특별활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해외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이 이 학교의 전통이었죠. 그녀는 이탈리아를 꿈꿨습니다. 피렌체의 미술관, 로마의 유적지, 그리고 바티칸에서 찍을 운명적인 셀카를 상상하며 방학 전부터 이미 여행 일정을 머릿속으로 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발표된 아시아 수학여행이라는 단어는 조안나에게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베트남, 한국이 후보지라니.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 친구들과 수군댔습니다. 왜 굳이 아시아야?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 난 매운 음식 싫어. 그리고 위험하다던데. 한국? 뉴스 보면 거기 미사일 맨날 날아다니잖아. 대부분의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를 지지하긴 했지만 교내 분위기는 여전히 일본 강세였고 한국은 불안하고 애매한 선택지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전교생이 모인 시청각실에서 상영된 15분짜리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담당 교사가 말없이 틀어준 그 영상은 한국의 교육, 도시 인프라, 급식 시스템, 밤거리의 안전, 그리고 실제 유학생들의 생생한 일상을 담고 있었죠. 그 영상이 끝난 뒤 조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잘 만들었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어딘가 모르게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머리맡에 두었던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쓴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걸까? 비행기 착륙 신호가 울리고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조안나의 마음속엔 온갖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설렘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운 긴장감. 단지 낯선 나라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목적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비행기에서 내리며 중얼거리던 조안나. 하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그 순간 무언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공손히 인사했고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은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공항 수속에 1시간 넘게 줄 서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던 조안나는 이 첫 경험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분단 국가라고? 더 큰 충격은 공항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창밖의 도시 풍경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고층 빌딩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장면 같았으며 건물 외벽에는 대형 전광판이 실시간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클렉슨 소리 하나 없이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마주한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 지하철 입구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여긴 분명히 미국보다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광장시장 야시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음식 냄새, 빨간 양념으로 뒤덮인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김밥, 빈대떡, 호떡. 하지만 망설이는 조안나에게 한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호떡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지? 이거는 안 매워. 한번 먹어봐. 그녀는 말없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단맛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타국의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에게 온기를 건넸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이해받았다는 감정을 심어줬던 거죠. 그날 밤 조안나는 조별 자유 산책을 하며 홍대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고 혼자 걷는 여성들, 늦은 시간까지 열린 카페, 조용한 골목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그리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보도.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밤 9시 이후 여성이 혼자 나가는 건 위험한 일로 여겨졌고 총기 사건에 대비해 항상 후드를 눌러쓰고 다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조안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던 곳이었네. 다음 날 한국의 한 명문 특목고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수학여행 일정 중 가장 기대 반 두려움 반의 일정이었죠. 한국 학생들은 공부벌레라는 편견이 있었던 그녀는 실제로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단정하고 안정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교실을 참관하는 시간이 되었고 조안나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칠판 앞에 선 학생이 함수 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단순한 풀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분석 모델에서 쓰이는 방식이에요. 학생의 말이 끝나자 조안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거야? 미국에선 대학 2학년 때나 겨우 접하는 내용을 이곳에선 고등학생이 이해하고 심지어 응용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작게 보고 있었구나. 점심시간. 기대를 반, 의심을 반 섞은 채 급식실로 향한 조안나는 정갈하게 나열된 스테인리스 식판 위의 음식들을 보고 말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잡곡밥,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국, 제철 과일, 요구르트. 그리고 조리사들의 깔끔한 복장과 따뜻한 인사. 아이들은 줄을 서서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학교 밥이라고? 미국에선 말라 비틀어진 피자 조각 하나가 전부였던 급식. 그게 생존의 수단이었다면 이곳의 점심은 존중받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조안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시카고 오헤어 공항. 비행기 착륙 안내가 나오고 조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집인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색빛 건물, 여기저기 방치된 쓰레기 봉투,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면,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불과 일주일 전 서울거리를 걷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건 마치 다시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 조안나는 백팩을 무겁게 메고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겠지.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스티로폼 트레이 위에 흐물거리는 미트볼, 기름에 절어 식은 감자튀김 몇 조각, 빵 사이에 달랑 햄 한 장 낀 샌드위치.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무표정하게 음식들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조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존이지. 식사라고 할 수 없어. 반대로 기억에 떠오른 건 스테인리스 식판에 정갈하게 담긴 갈비찜, 밥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나물, 조리사들의 인사, 친구들의 조용한 식사 시간, 그리고 한 그릇 가득 담긴 정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학교 와이파이는 여전히 느렸고 아이들은 틱톡 영상만 넘기고 있었으며 수업 시간에도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에 모두가 고개를 떨군 채 책상에 기대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학교 전체에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경고 방송. 이것은 훈련입니다. 즉시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책상 아래로 숨으십시오. 총기 난사 상황 대비 훈련.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었기에 그 공포는 실감 그 자체였습니다. 불 꺼진 교실 안.
책상 밑에 웅크린 조안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서울의 밤거리, 혼자서 편의점에 가 컵라면을 고르고 잔잔한 재즈가 흐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친구들과 웃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긴 진짜 분단 국가라며. 미사일 떨어진다며. 근데 왜 여기가 더 무서운 거야?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이 단지 위험한 게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을 존중했고 식사는 정성으로 제공되었고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며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은 시스템의 틀 안에 갇혀 있었고 급식은 생존 배급처럼 주어졌으며 수업은 지루했고 거리는 위험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안나는 부모님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여행이잖아. 지금 사춘기라 그런 거야. 하지만 조안나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를 본 거였어요. 며칠 동안의 대화와 설득, 눈물도 있었고 고민도 깊었지만 결국 부모님은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안나는 미국 고등학교에 정식으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내 마음은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조안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자퇴 수속을 마치고 한국국제학교 입학을 위한 서류 작업, 비자 신청, 시험 준비. 그 어느 것도 쉬운 건 없었습니다. 언어는 낯설었고 제도도 복잡했으며 때로는 지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조안나는 서울 외곽의 한 국제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처음으로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교정엔 늦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벅찼고 급식 메뉴 이름도 외우기 힘들었으며 아이들의 빠른 말에 웃으며 끄덕이는 게 전부였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다가와 단어를 알려주고 조안나가 말끝을 망설일 때면 웃으며 기다려주었으며 급식 시간에는 반찬 이름부터 먹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안나는 친구들과 함께 등굣길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고 이어폰을 나눠 낀 친구의 핸드폰에선 조용히 아이유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그 순간 조안나는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그건 단순한 적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학교의 질서, 교육의 깊이, 도시의 안전함, 거리의 온기, 그리고 식판 위에 담긴 정성까지. 이 모든 게 조안나에게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감각을 안겨주었죠. 그녀는 학교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영어 토론 시간엔 한국 학생들에게 표현을 도와주고 수학 문제는 친구들이 함께 가르쳐주며 따라갔고 K-문화 수업에선 자신이 느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영어 에세이로 발표하며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점점 그녀는 이 학교, 이 도시, 이 문화 속에 녹아들었고 이제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조안나는 장래 희망 발표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질서를 미국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미국에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곳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이 모든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삶의 방향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 조안나는 서울 야경이 펼쳐진 한강 다리 위에서 따뜻한 편의점 커피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바람은 살짝 차지만 마음은 충만합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불안과 낯선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마워요. 진짜 행복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미국 고등학생 조안나가 짧은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낯설고도 두려웠던 한국에서 그녀는 정돈된 질서, 따뜻한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그리고 존중받는 삶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미국에서 다시 마주한 총기 훈련, 무성의한 수업, 형식적인 급식,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죠. 결국 조안나는 자퇴를 결심하고 지금은 한국의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조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진 않으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